조선시대의 왕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찬란한 영광과 무한한 권력,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성군의 모습이 먼저 그려지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용상은 늘 축복과 번영만을 상징했을까요? 어쩌면 그 화려한 자리 뒤편에는 피로 얼룩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잔혹한 대가가 한왕실의 운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후손들에게까지 불가사의한 불행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질문의 답을 찾아 조선의 한왕실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권력을 향한 뜨거운 욕망으로 물들었던 한 인물, 바로 수양대군이 꿈에 그리던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시작된 기묘한 비극의 연대기를 깊이 파헤쳐 볼 참입니다. 그가 용상에 오르자마자 그의 직계 가족과 후손들에게 마치 거대한 저주가 내려앉은 듯 잇따라 불행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도대체 무엇이 조선의 왕실을 이토록 어둡고 슬픈 운명으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형 문종의 죽음과 어린 조카 단종의 즉위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점차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위를 찬탈하고 역사에 세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죠. 권력의 정점에 선 그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환희와 만족감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용상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조와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운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흘렸던 피의 대가를 치르는 듯 말이죠. 세조는 평생을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제2 후반기에는 피부병과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토록 갈망했던 왕위에 올랐건만 그의 육체는 병으로 쇠약해져 갔고 마음에는 늘 불안과 고통이 자리했습니다. 번영을 누려야 할 왕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의 자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세조는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 모두가 의문스럽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왕실에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먼저 세조의 맏아들이자 세자로 책봉되었던 의경세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창 젊고 건강해야 할 나이에 병을 얻어 갑작스레 눈을 감았으니 왕실은 물론 백성들까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시 의경세자의 요절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왕실 전체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에 후계자가 젊은 나이에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바로 예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인해 뜻밖의 왕이 된 예종은 즉위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고 알려졌던 젊은 왕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당시에도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왕실은 연이은 국상으로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성해야 할 왕실이 이토록 연이어 쇠락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숙명적인 비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치 세조가 피로 세운 왕좌가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세조의 직계 후손들에게 반복되는 불운의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은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좌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대가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단순히 왕실에 숨겨진 비사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아이러니가 한 왕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미스터리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과연 이 모든 비극은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좌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대가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단순히 왕실에 숨겨진 비사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아이러니가 한 왕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미스터리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왕좌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특히 어린 조카 단종의 연약한 어깨에 놓인 왕좌를 탐했던 수양대군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강력한 어른으로서 어린 왕을 보필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피 끓는 야망을 품고 있었죠. 1453년 음력 10월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에 칼날이 번뜩이던 그 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자신의 야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통해서 말이죠. 그는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단종의 보위에 위협이 될 만한 왕족들까지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이 쓰러져갔고 궁궐은 피와 절규로 물들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머지않아 서인으로 강등되어 쓸쓸히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죠. 왕좌를 향한 수양대군의 냉혹하고도 결연한 표정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의 대가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로 물든 왕좌에 앉은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은 세조에게 평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용상에 앉은 그 순간부터 그는 알 수 없는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이 저지른 피의 대가가 자신을 옥죄어오는 듯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몸을 갉아먹는 듯한 지독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에 퍼진 종기로 인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렸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의를 불러 치료를 해도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번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세조를 괴롭힌 것은 바로 정신적인 불안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죽은 단종과 그 가족, 그리고 자신이 제거했던 충신들의 환영이 나타나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뇌하며 잠 못 이루는 왕의 뒷모습은 권력을 얻었으나 평안을 잃은 자의 역설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듯했죠. 세조는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끊임없이 치적을 쌓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자신이 조선에 필요한 왕이었음을 증명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번민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피로 물든 왕좌는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왕이 된 후 찾아온 이 모든 고통은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가였을까요? 세조의 고통은 마치 저주받은 왕좌의 첫 번째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조 본인이 겪었던 고통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좌의 저주는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며 조선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죠. 과연 세조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는 또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전 회차의 마지막 질문, 즉 세조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과연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물음의 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놀랍도록 섬뜩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로 물든 왕좌가 스스로 복수를 하듯 세조 본인의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핏줄을 따라 이어지는 저주의 그림자는 조선 왕실을 집어삼키는 듯했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세조의 맏아들이자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의경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지혜와 따뜻한 덕망을 겸비하여 장차 훌륭한 군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재였어요. 그는 아버지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고 그야말로 조선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제목으로 손꼽혔죠. 학문에 깊이가 있었고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 또한 남달랐다고 전해지니 모두가 그의 앞날을 축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젊은 세자의 요절은 조선 왕실에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세조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자신이 그토록 피 흘려 얻은 왕좌를 물려줄 든든한 아들을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후계자를 잃었으니 그 고통은 그가 겪던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참담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은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위를 찬탈한 대가로 치러야 할 첫 번째, 너무나 가혹한 피의 값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소문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궁궐 담장을 넘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세조의 둘째 아들이자 의경세자의 아우였던 예종이었죠.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세자가 된 예종은 1468년 아버지 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8대 왕위에 오릅니다.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는 나름대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 또한 안타깝게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예종 역시 형 의경세자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21살의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왕실은 물론이고 온 백성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이은 왕실의 불행은 조선을 깊은 슬픔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단 2해 사이에 2명의 젊은 왕자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자 거대한 재앙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번성해야 할 왕실의 기운은 오히려 알 수 없는 이유로 쇠락해가는 듯 보였죠. 세조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강력한 왕국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직계 자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왕실에 들이운 불길한 기운에 대한 불안감과 의문이 더욱 증폭되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조가 저지른 피의 대가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무섭도록 정확하게 미치기 시작한 것일까요? 세조의 직계 후손들에게 반복되는 이 비운의 패턴은 마치 저주받은 왕자가 그 대가를 냉혹하게 요구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의경세자와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왕위를 둘러싼 피해 역사가 어떻게 대를 이어 비극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하고도 강력한 경고였죠. 왕실의 희망이자 보물 같은 존재들이 차례로 쓰러져가는 모습은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 욕망의 잔인한 대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세조의 아들들이 겪었던 비극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자의 저주는 그의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며 조선 왕실에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테니까요. 과연 이 저주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희생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렇듯 세조의 피로 물든 왕자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손자들에게까지 무섭도록 뻗어나갔습니다. 의경세자와 예종의 연이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 왕위는 다시금 불안정한 기로에 서게 되죠. 왕실의 보물 같던 2 아들을 잃은 세조는 깊은 고뇌 속에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직계 혈통은 의경세자의 아들, 즉 세조의 손자인 성종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종은 학문과 통치력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조선의 통치체계를 안정시키고 문화적 황금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세조의 직계 혈통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저주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종 이후 세조의 직계 왕위 계승은 기묘할 정도로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이고 섬뜩한 패턴이었습니다. 결국 세조로부터 시작된 이 저주의 그림자는 그의 직계 혈통을 통해 대를 이어지며 왕좌의 영광 뒤에 숨겨진 잔혹한 대가와 숙명적인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강렬한 욕망과 야망이 어떻게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후손들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비극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냉엄한 무게와 인과응보적 관점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잔혹하고 비극적이었으니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실의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예시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대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화려하고 빛나는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만연한 권력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과연 세조에게 드리워졌던 그 저주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업보였을까요? 아니면 왕자라는 거대한 권력이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잔혹하고도 냉혹한 속성 때문이었을까요? 이처럼 역사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과거의 울림을 통해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